안녕하세요. 일인규 아카데미의 장영광입니다. 네, 오늘은 또 프로맨님을 모시고 건축을 혼자서 진행을 해서 수익을 내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절차를 또 하나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는데, 그 전에 이제 근황 토크라고 해서 이제 또 대표님이 이제 최근에 사실 가장 좀 주목받았던 인천의 그 땅 이야기 좀만 더 해주시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천에 이제 땅을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그 땅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돼서 뭐 개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할 거다라는 거를 이제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 원래 그 땅이 일종 아니면 이종이었었는데 그 이종 땅이 이제 준주거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4년 전에 준주거로 바뀌어서 그 이후로는 이제 준주거로 쓸 수 있는데 그 주변이 워낙 이제 개발을 안 하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개발을 한 사람도 있긴 하는데 대부분 거기에 이제 상가들이 많으니까 상가들 명도도 그렇고 거기 있는 주인분들이 거의 다 나이가 많이 되신 분이라서 30년, 40년 된 건물들을 그냥 그대로 놔둔 거죠. 다시 개발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있는 거를 하나 사서 용적률 최대 400%까지 받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400%를 받아서 신축을 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도면도 짜보시고 설계상 도면도 해보시고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주인분이 좀 취소를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주인분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 주인분이 거기가 이제 보면은 근린생활시설 주택 이렇게 돼 있어요. 3층 건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냥 사면은 저는 이제 다주택자다 보니까 거기도 그 조정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가 최대 13.4%가 나오는 거예요. 주택 부분은. 그렇죠. 그러니까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주택 부분하고 상가 부분 이 양쪽으로 나오면은 따로따로가 나와요. 그래서 상가 쪽은 전체 금액에서 퍼센티지로 해서 상가 쪽이 얼마, 그리고 주택 쪽이 얼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9억인데 세 개 층으로 되는데 상가 하나 주택 두 개다. 그럼 상가는 3억, 그리고 주택은 6억. 그러니까 취득세를 3억은 4.6%. 그리고 6억은 주택에 있는 취득세 세율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는 다주택자니까 13.4%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무주택자였으면은 거기가 이제 1점 몇 프로밖에 안 되니까 훨씬 더 금액을 줄일 수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다주택자고, 근데 이제 원래 그분이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면은 제가 아예 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양도세가 기본 양도세 플러스 6월 1일 이전에는 10% 과세, 현재 법상 6월 1일 이후에는 20% 중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지금 계약을 쳐도 잔금은 최소 한 2달 정도는 걸릴 거니까 금액이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6월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분 같은 경우는 중과가 되는 거죠. 20%가. 그렇죠. 원래 내야 될 상가나 주택이나 양도세는 똑같거든요. 양도 세율에 맞춰서 내는 거니까 양도 차익만큼. 근데 상가는 그대로 내는 거고 차익만큼 내는 거고 주택은 중과가 돼버리는 거니까 당연히 상가가 내 이익인 거죠. 그래서 이분한테 제안을 한 거죠. 그 차라리 주택을 상가로 팔아서 줄여라 세금을. 차라리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해서 파시면은 당신도 좋고 나도 좋구나 이렇게 하고 얘기를 드리고, 내가 용도 변경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 비용이 들어가죠. 용도 변경 비용 들어갔는데 저는 어차피 아는 건축사들이 많으니까 그분들하고 이제 다 얘기해가지고 비용도 대충 산정해놨고 진행만 하면 되는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이고 이제 판단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물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물어보면 되는데 이제 그 나이 많으신 공인중개사분이나 뭐 나이 많으신 법무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용도 변경을 절대 해주는 게 아니다. 그거 왜 바꾸냐? 사기다. 많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또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이니까 또 얼굴 자주 뵙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을 채성 믿어서 근데 자기는 죽어도 안 해주겠다. 아니 정확히 수치를 보여줘도 그거를 다 조사를 해서 이거를 그러면은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면 되지 않느냐. 좀 시청에 물어보시거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나는 그 사람 말 안 믿고 이 사람 말을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더 이상 이제 할 그게 없는 거고, 그런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그냥 뭐
취득세를 다 주고 사기에는 아, 저도 안 되죠, 이제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수익성에서 아무래도 힘드니까 그냥 우선은 좀 지켜보자. 그런 거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죠. 이런 중요한 순간에 물어볼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 네. 그리고 그 물어볼 사람을 내가 찾을 수 있다는 능력. 그렇죠. 이런 게 참 중요한 생각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아셔야 되는데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시니까 그 누가 그 모든 진짜인지. 네. 그리고 나이가 이제 드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세월의 풍파를 겪다 보니까 의심을 먼저 하고 보니까 의심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래서 자기가 의심을 할 때 이게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그거는 좀 판단할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계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죠.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대표님이나 저는 약간 또 젊으니까 네. 혹시라도 한번 잘못 선택해도 일어설 수 있는데 네. 그분들은 이제 마지막 선택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녀분들한테 피해 입힐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는 최대한 안정적인 걸 선택하지 않았나. 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그쵸. 서로한테 이익이 되는 건데, 결국은 이거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국가만 네. 세금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네. 그런 게 되는데 그렇게 그러게요.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아, 네, 아쉽네. 사실 그 스토리도 저도 계속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 너무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금액도 저도 언젠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금액이라서 네, 계속 한번 좀 고민했는데 너무 아쉽네요. 대표님 또 그것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 하셨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인천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예. 그 이후에도 이제 한 두 군데 정도 더 재밌는 데가 있었어요. 네. 인천이 이제 좀 재밌는 게 서울 같은 경우는 사업지라고 해도 네. 용적률을 뭐 드라마틱하게 높게 주지는 않는데 네. 인천 같은 경우는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일반 상업지역 같은 경우 용적률이 1000%까지 나오더라고요. 1000%요. 네. 와. 근데 그러면은 땅값이 엄청 비싸다고 그쵸. 생각을 하는데 1000% 되는 상업지역이 뭐 1700, 2000 어. 이 정도까지밖에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그 나홀 아파트를 높게 한 15층 정도로 지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문제가 생각보다 인천 집들이 집값이 비싸지가 않아서 그쵸. 건축비가 오히려 더 나와서 그러니까 거기는 땅값이 문제가 아니라 아. 건축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분양받아 가신 분들이 좀 비싼 가격에 분양받아야 그쵸. 되는데 그냥 그저 그런 네. 수준을 받으니까 건축비가 더 나온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건축비가 1억 5천이 들고 예. 뭐 땅값이 뭐 거기는 땅이 쌌으니까 뭐 5천 정도 하면은 최소 2억에 분양해야 되는데 2억이 아니라 2억 5천에는 해야죠. 2억 5천 이상은 해야지 그나마 뭐 수고비랑 네, 남죠. 조금 남을까 말까인데 2억 5천 분양하기가 2억 힘들어서 1억 1, 2천. 네, 2억 초반이나 중반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면은 건물 지어가지고 남는 게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와. 그런 것들 때문에 집값이 땅값이 그렇게 쌈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아무래도 대표님 같은 경험을 이전에 건축업자분들도 야 인천에 이런 땅이 했는데 이런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는 그러니까요. 건너뛰자 이런 상황이 있었겠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주변 저기 재물포역 네. 그쪽 역에서 한 7분 정도 걸어가면은 그 주변에 원래 역 주변에 거의 상업지역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상업지역을 보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건축을 해놨더라고요. 아파트 한 동짜리. 네. 그래서 그 옆에 땅이 나왔길래 네. 이걸 한번 해보면 괜찮겠다 해서 이제 사업성 분석을 해봤는데 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아, 다 이유가 있네요. 네, 개발이 안 됐네. 네, 그 땅이 그 싼 이유가 있는 거고 상업지 용적률 1000%여도 싼 이유가 있었던 거고 왜 개발을 안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이제 좀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약간 발상의 전환을 해서 지금 인천이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라가고 있죠. 수익률은 제일 네. 높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 그리고 이제 서울 쪽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붐이 불면은 결국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으로 갈 거고 예를 들어서 강남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강남에 사람들이 뭐 사당이나 네. 뭐 이쪽으로 갈 거고 그쵸. 사당에 있는 사람이 더 밀릴 거고 그렇죠. 밀리다 보면은 여기 제일 끝에 서울의 제일 끝자락에 있던 분들이 결국 인천으로 가야 될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인천 집값이 당분간 더 오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지금 드는 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작을 하면은 땅이 이제 있으니까 시작을 하면은 뭐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치면은 그때쯤 되면은 이제 이주나 뭐 지금 이렇게 바람에 불어서 인천 쪽으로 조금 수요가 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어차피 분양을 하고 이제 빠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승산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이제 문제가 프로젝트가 좀 커요. 예를 들어서 뭐 120평 정도 되는 땅이거든요 지금. 근데 네네. 이제 매가가 땅값만 17억인데 네. 건축비가 50억에서 60억이에요. 아. 이게
15층까지 용적률이 10%니까 예를 들어서 1000%를 다 쓴다고 쳐도 진짜 아파트를 짓는 거네. 네. 그러니까 아파트는 그러니까 그냥 나홀로 아파트 뭐 50세대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를 짓는 거죠. 와. 그래서 50세대다 보니까 2억만 잡아도 100억이긴 100억이죠. 한데 네. 근데 이제 그 건축비가 예를 들어 건축비를 평당 600만 잡아도 예. 1000평이면 60억이잖아요. 예. 여기다 땅값 뭐 한 20억 정도. 예. 거기다 각종 세금 그리고 뭐 하는 거 하면은 실제로 들어간 돈이 90억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2억 이상 분양을 해서 네. 그 10억 정도 남길 텐데 네. 그게 이제 분양이 잘 됐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죠. 안 되면 할인 분양이에요. 안 되거나 뭐 그러면은 실제로 해서 이 정도 케이스면은 최소 뭐 15억, 20억은 남아줘야 되는데 반도 안 남네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걸 지었을 때 이제 목표 수익률은 뭐 15총 진액의 15%에서 20% 정도 15억에서 20억이 딱이네요. 예. 네, 많이 잡으면 15%에서 20% 정도 잡거든요. 그러면은 15억 정도는 남아줘야지 이걸 하는 보람이 있을 텐데 그 돈 가지고 또 세금 내고 그러면 실제 남는 돈은 15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거 할 바에는 차라리 다른 걸. 그렇죠. 하는 게 낫다. 고민이 되는 그런 게 있죠. 네, 사실 뭐 이런 걸 해보신 분은 요게 딱 이해가 되시면 처음 듣는 분들은 뭐 외계 언어 같기도 할 거고 분명히 그 상상도 안 되실 텐데 저는 좀 많이 이해가 되네요. 그래도 조금 많이 들었더니.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억짜리 건물 지으면은 한 1억 5천 남아야 돼요. 네, 그렇죠. 그렇죠. 2억씩 2억 남아야 되고 순수익으로 네. 10억짜리 지으면 세전. 예, 세전. 네. 맞습니다. 100억짜리 지으면 한 15억 정도 남아야 네. 되는데 그게 안 돼. 지식산업센터랑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거의 차라리 지산 그래요. 지으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네. 거의 이제 부동산 쪽은 예. 15% 정도 수익률을 와. 감안을 하고 많이 하죠. 네. 이렇게 또 나홀로 아파트 부지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봤는데 지금 벌써 또 10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저희 편집자분들이 또 굉장한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우선 여기서 끊고 오늘 주제인 대출하고 시공 네.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